하늘산 마을은 안개 자욱한 언덕과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나무잎이 떨어지기도 전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혜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큰 눈망울과 맑은 영혼을 가진 혜은은 할머니 순자와 함께 생강차와 구운 쌀 향이 가득한 오래된 목조 가옥에서 살았다. 혜은은 재활용 종이와 마섬유로 직접 노트를 만들어 자신의 꿈과 생각을 기록하곤 했다. 그녀는 거리의 개들과 산속의 까마귀들과 대화를 나누듯 살았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알았지만 진정으로 다가오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떤 학생들은 그녀를 피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녀의 기워 입은 옷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색적인 태도를 비웃었다. 그 중에서도 민재와 지수 형제가 눈에 띄었다. 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논을 소유한 지주의 아들들이었다. 큰아들 민재는 오만한 눈빛과 모든 상황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유명했다. 동생 지수는 조용한 성격으로 속마음과 달리 항상 형의 뜻을 따랐다. 9월에 어느 아침 하늘산의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소나무를 감싸고 젖은 흙과 낙엽향이 퍼지는 그날, 시끄러운 트럭 한 대가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와 형제의 농장에 멈춰 섰다. 트럭 뒤에는 검은 말 한 마리가 실려 있었다. 흑요석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웅장한 크기의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풍운이라 불렀다. 폭풍을 닮은 야수라는 뜻이었다. 곧 풍운의 난폭함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아무도 그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고 다른 지역에서 조련사들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농장의 가장 오래된 일꾼인 대호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말은 어떤 끈으로도 묶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는 이 말을 자신의 잔인한 장난의 새로운 도구로 삼기로 했다. 그는 지수에게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며 혜은을 나무에 묶어놓고 풍운을 풀어놓아 겁을 주자고 했다. 그저 장난일 뿐이라고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수는 망설였지만 늘 그랬듯이 형의 의지 앞에서 침묵했다. 약속한 아침 그들은 숲 근처에서 다친 송아지를 도와달라는 구실로 혜은을 불렀다. 언제나 타인의 선의를 믿었던 혜은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늙은 느티나무의 지프로 만든 밧줄로 손목이 묶여 있었고 멀리서 마구간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구간에서 나온 풍운은 잊지 못할 과거의 무게를 느끼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고 말발굽은 축축한 땅을 단단히 찍어냈다. 하지만 소녀 앞에 다가왔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풍운은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혜은의 어깨에 코를 기댔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서 있었다.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을에서 돌아오던 농장 일꾼 둘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가 소문을 퍼뜨렸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무도 길들이지 못했던 말이 보이지 않는 소녀를 인정하는 모습에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 후로 풍운은 혜은을 제외한 그 누구의 물과 음식도 거부했다. 가능한 한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고 혜은은 매일 그를 찾아와 과일을 가져다주고 조심스럽게 갈기를 빗겨주며 말의 아픔을 달래는 듯한 속삭임을 들려주었다. 어느 날 혜은이 마구간의 지푸라기 아래를 파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흙으로 얼룩진 페이지에는 희미한 필적이 남아있었다. 수첩은 몇 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직 마부의 것이었다. 기록에는 어린 풍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온순하고 장난기 많은 말이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페이지들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립, 비명, 처벌,
그 허술한 필체 사이에 풍운의 분노의 진정한 기원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피가 아닌 폭력으로 그를 길들이려 했던 손길들에 있었다. 한편 하늘사 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풍운이 울타리를 부수고 혜은의 집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다. 울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영혼이 평안을 찾은 곳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렀다. 또 다른 날에는 마구간 울타리에 빨간 리본이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전 혜은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리본이었다. 들판의 돌 사이에서는 낯선 소녀의 사진이 든 펜던트가 발견되었고 잊혀진 이야기의 기억을 되살렸다.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목소리로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농장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던 일이 있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검은 말을 타고 눈이 모든 흔적을 지울 때까지 수색을 이끌었다고 했다. 풍운과 과거의 연결고리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그것은 거의 영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혜은은 점점 더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마치 풍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들이 꿈속에서 펼쳐졌다. 묶여있는 고통, 천둥소리의 울림, 잊혀진 영혼의 고독감, 특히 비가 오는 밤이면 그녀는 풍운이 겪었던 공포와 혼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늘 조용하기로 유명했던 한 학생이 갑자기 이상한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들은 마치 혜은의 꿈에서 본 장면들을 옮겨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학생은 이런 장면들을 본 적이 없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풍군이 단순히 얼굴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까지도 알아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재가 가까이 다가올 때면 풍군은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다. 근육 하나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반면에 지수가 혼자 말을 보러 왔을 때는 다르게 반응했다. 경계하면서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마치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혜은은 마구간에서 풍운을 돌보던 중 지푸라기 더미 아래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오래된 가죽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검은 말을 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는 읽기 힘들 정도로 발해 있었지만 몇 개의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미안해. 약속했는데 다시 만나자. 그날 밤 혜은은 할머니에게 발견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이라고 했지. 그 아이는 말을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특히 새벽에 말을 타고 산길을 달리는 걸 좋아했지. 그날도 할머니의 이야기는 끊겼지만 혜은의 마음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풍운의 눈에서 보았던 슬픔,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들, 발견된 물건들,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 즈음 마을에 산신제 소식이 전해졌다. 매년 열리는 축제로 전통춤과 공연, 그리고 말타기 시합이 열렸다. 특히 말 길들이기 대회는 땅과의 영적 교감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혜은은 풍운과 함께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너무 위험하다고, 혜은이 너무 어리다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호 할아버지는 달랐다. 지친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그는 혜은에게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빛을 발견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었다. 논밭 위로 구름이 몰려오는 동안 하늘산 마을은 이성을 넘어서는 만남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아픔과 치유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펼쳐질 이야기는 혜은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었다. 산신제를 앞둔 마을은 분주했다. 골목마다 빨간 등롱이 걸렸고 집집마다 떡을 찌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혜은은 매일 새벽 풍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교감은 말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푼군은 혜은의 마음을 읽는 듯했고 혜은은 풍운의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자 민재가 갑자기 나타났다. 네가 참가하고 싶다면서 재미있겠는걸.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참가비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물론 조건이 있지. 민재는 혜은에게 제안했다. 만약 그녀가 대회에서 져준다면 참가비를 대주겠다는 것이었다. 혜은은 망설였다. 그때 지수가 불쑥 나타나 형에게 말했다. 그만해 형, 이제 충분해. 처음으로 지수가 형의 뜻에 반기를 들었다. 민재는 동생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나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봤어. 서연 언니가 사라진 그날 밤에. 그 순간 마구간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풍운이 발굽으로 문을 차고 있었다. 마치 지수의 말을 막으려는 듯했다. 혜은은 즉시 달려가 풍군을 진정시켰다. 말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날 밤 혜은은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달빛 아래 달리는 말 위에서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비명소리, 번개 같은 섬광, 그리고 깊은 어둠. 혜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창밖에서는 풍운이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이 마치 수호신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대호 할아버지가 혜은을 찾아왔다. 이걸 받아라. 할아버지는 오래된 가죽 안장을 내밀었다. 20년 전 이 안장의 주인이었던 아이도 내처럼 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 안장에는 작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혜은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서연이 쓴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모든 걸 밝혀야만 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서연은 사라졌다. 혜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축제 전날 혜은은 마지막 연습을 위해 풍운을 데리고 나왔다. 달빛이 비치는 들판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멀리서 지수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혜은에게 다가왔다. 내일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이 모르게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만나자. 혜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풍우는 평화롭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산신제 아침이 밝았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혜은은 약속대로 경기장 뒤편에서 지수를 만났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말해줄게. 지수가 입을 열었다. 서연 언니는 우리 아버지의 비리를 알아냈어. 불법적인 거래, 말들에 대한 학대, 모든 걸 밝히려고 했지. 그날 밤 형은 갑자기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네가 배신할 줄 알았어, 지수야. 민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위험하게 빛났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망치게 할 순 없지. 민재는 주머니에서 서연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걸 찾고 있었니? 혜은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서연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다. 민재가 계속해서 말했다. 서연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말들을 학대하고 불법 경주를 벌이고 그날 밤 그녀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가려고 했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폭풍우가 쳤어. 서연 언니는 풍운의 등에 올라탔고 민재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 그리고 난 그들을 막으려고 했지. 하지만 풍운이 놀라서 달아났고 서연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풍운이 크게 울며 달려왔다. 혜은은 서연의 편지를 낚아채 읽기 시작했다. 오늘 밤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 학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들을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고 있어요. 풍운이 내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의 눈을 통해 진실을 보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됩니다. 저도 그날 밤 모든 걸 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정의를 위해 싸우다 우리 곁을 떠났지. 민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때 풍운이 혜은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혔다. 마치 이제 네가 진실을 밝힐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혜은은 풍운의 등에 올랐다. 말은 천천히 일어나 관중들 앞에 섰다. 서연 언니가 보았던 진실을 저도 보았어요. 풍운의 기억을 통해서 혜은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풍운은 평화롭게 서 있었고 혜은은 그의 등 위에서 흔들림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경기장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혜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결단이 교차했다.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지수는 앞으로 나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만하자, 형. 우리도 이 짐에서 벗어나야 해.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서연이는 정의를 위해 맞섰고 그 대가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풍군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농장의 소유권은 마을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날의 산신제는 예정된 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되었다. 혜은과 풍운은 경기에 참가했다. 그들의 연기는 경쟁이 아닌 화합을 보여주는 춤과도 같았다. 풍운의 움직임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평화를 담고 있었다. 며칠 후 혜은은 마구간을 정리하던 중 서연의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내가 떠나더라도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풍운이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실은 항상 빛을 찾아 나온다고. 농장은 점차 변화했다. 지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했고 학대받은 말들의 치유를 돕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센터의 일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산신제 때마다 서연을 기억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기로 했다. 혜은과 풍운은 그 의식의 중심이 되어 정의와 용기 그리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혜은은 풍운과 함께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들판을 비추고 새들이 평화롭게 노래했다. 멀리서 순자 할머니가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서연의 모습이 혜은에게 겹쳐 보이는 듯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풍운의 울음소리가 맑은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하늘산 마을은 이제 진정한 치유와 화합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혜은은 서연의 마지막 편지를 마을 박물관에 전시했다. 그 옆에는 그녀가 쓴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다면 언제나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혜은과 풍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